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POSR로 소개드릴 논문은 Look Inside for More Internal Spatial Modality Perception for 3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트리플 AI 2025에 역습되었으며 현재까지 3회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3D Anomaly Detection이라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3D Anomaly Detection이란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패턴, 객체 또는 구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태스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을 탐지합니다. 크게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활용하는 접근법, 그리고 RGB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달 접근법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며 아래 예시의 경우 3D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의 필요성을 말하는 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센서로 인해 초코칩 이미지가 저렇게 획득이 될 경우 빨간색 B급친 네모박스 부분이 이미지상에서는 초코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실제로는 구멍이 존재하는 이상 영역이기 때문에 깊이 정보를 담고 있는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본 태스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의 키포인트로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부 정보 활용이라는 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더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3D 데이터는 모두 표면의 3D 정보만 획득이 가능하여 기존 연구들 모두 표면의 3D 정보만을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뱅크 기반의 방식의 경우에는 표면의 3D 정보를 바탕으로 포인트넷 등의 프리텐드 네트워크로 피처를 획득하게 되며 이후 정상 피처들을 메모리뱅크에 적재하여 기존 정상 피처와 다른 이상 영역을 탐지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내의 내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표면의 정보만을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정보가 객체의 구조적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상 탐지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3D AD 관련 연구는 내부 정보 활용에 포커스를 두며 Internal Spatial Modality Perception 이라는 ISMP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여러 슬라이스로 분할하여 내부의 다양한 구조적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스파셜 인사이트 엔진, 그리고 로컬 및 글로벌 구조 정보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Enhanced Feature Extraction 모듈, 마지막으로 잡음과 불필요한 변등을 줄이고 이상 신호가 더 잘 드러나도록 피처를 정제하는 라플라시안 스무딩 방식의 피처 필터링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입니다. 3D AD 관련 연구에 앞서 2D 이미지 이상 탐지에 관련 연구들로는 더 다양한 갈래가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큰 갈래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리트엔드 백본을 사용하지 않고 어노말리를 합성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셀프 스퍼바이즈드 방식. 두 번째로는 정상 이미지만으로 학습한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매칭되도록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구조인 티처 스튜던트 구조. 세 번째로는 정상 피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변환하는 노멀라이징 플로우 계열 방식들. 마지막으로 프리텐드 백본을 활용하거나 메모리 뱅크 기반 방식인 피처 인베딩 베이스드 기반 방식 또한 존재해 왔습니다. 그 다음 3D 관련 연구들로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본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모달리티를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수도 모달리티 기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의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하는 전략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서 짧게 설명하였던 프리트엔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메모리뱅크 기반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전 학습된 추출기를 활용하여 정상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며 2D 이미지의 경우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레즈넷과 같은 백본을 사용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 포인트넷이나 포인트 트랜스포머 등의 사전 학습된 추출기로 피처를 추출한 뒤 이를 메모리 뱅크에 적재하여 기존 정상 피처와 다른 이상 영역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기존 3D AD 관련 연구들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멀티뷰나 단일 프로젝션만을 활용하는 등 표면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물체의 내부 구조나 중간 내부 결함 정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뎁스를 기준으로 슬라이스를 한 뒤 프로젝션을 진행하여 위에서 보지 못했던 내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라는 물체가 존재할 경우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라이더 센서와 가까운 요 병의 바디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가장 많고 반대로 병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해당 부분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적고 흐릿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병의 중간 부분에서 슬라이스를 할 경우 병의 목이나 어깨 등 내부 구조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병의 목과 같은 부분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점의 개수가 많아지고 선명해지는 등 병의 입체 구조와 내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단일 프로젝션 대비 물체의 구조적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추출하고 학습에 활용하고자 다양한 점에서 슬라이스를 진행하여 내부 구조 정보를 활용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로 RGB 이미지까지 같이 활용하여 멀티모달 퓨전을 진행한 접근법은 저희 연구실에서 리뷰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세미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ISMP라는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여러 슬라이스로 분할해서 내부의 다양한 구조적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스파셜 인사이트 엔진. 두 번째로는 로컬 및 글로벌 구조 정보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Enhanced Feature Extraction 모듈. 마지막으로는 잡음과 불필요한 변동을 줄이고 이상 신호가 더 잘 드러나도록 피처를 정제하는 라플라시안 스무딩 방식의 피처 필터링 모듈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파셜 인사이트 엔진, 줄여서 SIE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은 표면 정보만을 활용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며 포인트 클라우드 내부의 공간 정보까지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ISMP의 핵심 모듈에 해당합니다. 먼저 SIE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내부를 여러 슬라이스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슬라이스의 기준점으로는 이렇게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 포인트 클라우드의 Z값, 즉 깊이값의 최소 최대값을 기준으로 중간 깊이점을 도출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슬라이스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맨 위, 그리고 중간 깊이점에서 위아래로 바라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서 바라보았을 때 등 각 슬라이스별로 프로젝션을 수행하게 되어 이를 통해 내부, 외부 구조 정보를 동시에 추출하게 되어 정보량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각 슬라이스 및 프로젝션된 이미지를 획득한 후 에피션트 넷과 같은 프리트렌드 네트워크로 특징을 추출하여 글로벌 피처 벡터로 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IE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량이 기존 방식보다 높음을 입증하고자 수식과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래에 있는 것은 정보량이 항상 기존 타본리 방식보다 높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존 단일 프로젝션 방식은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얻어지는 상대적인 깊이 차이가 기존 타본리 정보량에 해당하지만 제한된 SIE의 경우 기존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정보량과 중간 깊이점을 기준으로 얻어지는 깊이 정보 차이, 즉 내부 정보도 같이 활용하여 정보량이 기존 타본리 방식 대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스 값을 보면 중간 깊이점 아래에 있는 것은
추가적인 정보량 획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간 깊이값 아래 P3, P4는 프로젝션 과정에서 이미 위 슬라이스에서 대부분의 점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정보량이 낮아 추가적인 정보량 기여에는 낮을 뿐, 실제로는 4개의 모든 슬라이스된 이미지를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존 타분리 정보에 내부 정보까지 더해져 정보량이 기존 타분리 방식의 정보량 대비 항상 크거나 같게 되며, 이를 통해 미세 결함, 내부 구조적 이상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실제 어노멀리 탐지 과정은 논문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상을 탐지하는지를 나타낸 과정인데요. 이 또한 실제로는 깊이 차이를 바탕으로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학습된 추출기로부터 얻어지는 피처 간의 거리로 스코어를 산출하기 때문에 분포 간의 차이로 이상을 탐지한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nhanced Feature Extraction 과정입니다. 앞선 SIE가 글로벌 정보를 뽑아낸다면 해당 모듈은 로컬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추출하기 위해 설계된 모듈인데요. 기존 연구들에서 로컬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Farthest Point Sampling, 줄여서 FPS로 수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중 대표가 되는 여러 중심점만을 샘플링하게 되며, 선택된 중심점에서 KNN과 같은 방식으로 주변 이웃들의 점을 선택하여 패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패치 단위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인트 트랜스포머와 같은 프리트엔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해서 피처를 획득하는 것이 기존 로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인데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로컬 정보 추출 과정으로는 앞선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가 아닌 패스트 PFH라는 피처 디스크리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 패스트 PFH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PFH와 Simplified PFH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 즉 PFH는 주변 점들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법선 벡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점마다 법선 벡터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법선 벡터의 방향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각 점에 대해 디스크리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피처 디스크리터입니다. 이후에는 이를 발전시켜 Simplified PFH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PFH는 일정 반경 내의 주변 모든 점들에 대해서 계산했더라면, Simplified PFH는 고정된 수 K개의 주변 모든 점들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 복잡도를 가진 피처 디스크리터이며, 마지막으로 패스트 PFH는 기준점에 대한 Simplified PFH, 그리고 주변 점들의 Simplified PFH 값의 가중합으로 구성되어 이때 캐싱으로 이미 구해놓은 값들을 다 저장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각 포인트들을 미리 정렬하는 등 시간 복잡도가 더 낮은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스트 PFH를 바탕으로 로컬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3D AD 관련 연구로 Back to the Future라는 대표적인 연구가 존재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한 피처 디스크리터, 즉 패스트 PFH가 이상 탐지에 효과적임을 이미 밝혔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Enhanced Feature Extraction과의 차이점은 Back to the Future에서는 FPS를 적용하지 않았고, 본 방법론에서는 FPS를 적용하는 등 FPS의 적용 유무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패스트 PFH의 효과성을 밝힌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 만큼 본 모듈은 기존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성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처 필터링 모듈입니다.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추출된 피처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기에 필터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요. 추출된 피처는 잡음이나 노이즈가 많고 불필요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곧 정상, 비정상 구분의 기여도가 낮은 특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피처를 정제하여 어노말리 매트릭의 분포를 구조적으로 더 명확히 분리하고자 필터링 모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피처 필터링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까운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들은 더욱 비슷한 값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비슷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비슷한 피처 값을 갖도록 라플라시안 스무딩 기반 방식으로 스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듈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노드, 그리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연결을 엣지로 취급하여 그래프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피처들은 이웃점들의 평균과 섞어서 업데이트하여 결과적으로 잡음이 줄고 표면 등 구조적 일관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어떤 점의 피처가 노이즈로 튀어 있다면 주변 이웃들의 피처 값들의 평균으로 조금씩 끌어당겨 표면 위에 연속된 포인트들은 서로 비슷한 값으로 수렴되도록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래 수도 코드를 보시게 되면 피처 스페이스에서 각 포인트 클라우드 간 유클리디안 거리 매트릭스 M을 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처 간 유사도 가중치의 행렬 W를 구한 후 인접 행렬의 유사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할로는 실제 인퍼런스 시에 이상치가 들어올 경우 정상과 구분되는 이상 영역의 스코어가 크도록, 즉 변화량이 더욱 크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각 포인트 클라우드가 자신의 주변과 얼마나 다른지를 계산하며 해당 값이 클수록 해당 점의 변화량을 더 크게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각 점의 피처와 이웃의 피처 거리를 평균 내어 어노말리 매트릭 2를 만든 후 해당 값을 앞서 생성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대각 행렬로 더하여 이상점의 피처 변화가 더욱 강조되도록 최종 필터링 모듈을 개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 성능을 리포팅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셋으로는 Real 3D-AD,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는 Anomaly ShapeNet을 대상으로 실험 성능을 리포팅하였으며 베이스라인으로는 Back to the Future, M3DM, 패치코어, CPMF, LEG-AD, IMR-NET을 대상으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픽셀 단위로 픽셀 AUROC, 오브젝트 단위로는 오브젝트 AUROC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디테일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Real 3D-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메인 테이블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제한된 ISMP가 오브젝트 AUROC 기준으로 0.757, 픽셀 AUROC 기준으로 0.83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두 번째 어노말리 쉐이프 넷에 대해서는 제한된 ISMP가 픽셀 AUROC 기준 0.691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어노말리 쉐이프 넷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AUROC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비교 방법 대비 정량적 성능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의 메인 테이블 실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나 설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뒤에 나오는 어블레이션 실험 결과에 보다 집중된 논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어블레이션 실험은 각각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효과성의 경우 제한된 세 가지 모듈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좌표와 포인트 MA 피처만 사용할 때 성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Enhanced Picture Extraction을 적용하면 픽셀 AROC 기준 무려 18.9%포인트가 상승되며 추가적으로 피처 필터링을 추가할 경우 1.8%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제한 방법론의 핵심 모듈인 SIE, 즉 글로벌 피처 없이는 오브젝트 AROC는 65.6%포인트에 머물렀으나 내부 공간 모달리티 피처를 도입하면 무려 10.1%포인트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테이블의 마지막 로우의 경우
중간 깊이점에 의해 수행되는 내부 슬라이스를 제외하고 두 외부 프로젝션 슬라이스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4개의 슬라이스를 활용한 본 방법론이 2개의 외부 프로젝션 슬라이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은 것을 통해 본 방법론의 구조적인 타당성에 대해 효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는 제한된 ISMP의 학습 및 추론 속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아쉽게도 슬라이스된 추가 모달리티의 도입으로 인해 비교 방법론들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낮은 결과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처 필터링 모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제한된 피처 필터링 모듈이 평균과 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데요. 포인트 MA로 얻은 피처 매트릭스 중 임의로 1000개를 뽑아서 여러 파라미터 설정하에 필터링 모듈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여러 실험에서 분산을 조절했을 때 정상 이상 분포가 더 잘 분리되고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을 통해 평균보다 분산이 정상과 이상 피처를 구분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며 제한된 피처 필터링 모듈은 분산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이며 이로써 정상 비정상 피처를 더 잘 구분되게 만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ISMP의 핵심 모듈인 SIE에 대한 일반화 성능 검증 결과입니다. SIE의 일반화 성능 검증을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애드온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모두 내부 정보가 보조적인 유의미한 정보로 작용하여 성능 향상을 기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SIE는 강력한 일반화 성능과 경고성을 통해 다양한 3D 태스크에도 적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려보고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내부 정보 활용의 효과성을 밝힌 ISMP라는 방법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여러 슬라이스로 분할해서 내부의 다양한 구조적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스파셜 인사이트 엔진, 두 번째로는 로컬 및 글로벌 구조 정보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Enhanced Feature Extraction 모듈, 마지막으로는 잡음과 불필요한 변동을 줄이고 이상 신호가 더 잘 드러나도록 피처를 정제하는 라플라시안 스무딩 방식의 피처 필터링 모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면 결함 탐지에서 내부 구조 정보를 함께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인사이트를 제시한 점은 유의미하지만 이상 탐지라는 현업과 밀접한 태스크를 다룬 만큼 기존 방법 대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SIE의 일반화 성능 검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왜 유독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만 SIE가 상당히 효과적인지에 대해 별도로 해석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